안녕하세요. 달못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림책의 이야기 소재를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이탈리아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뭔가 네온 사인이죠. 어느 날 한 소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닉 세스터라는 작가가 글을 썼고요. 리촐리 로사짜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공장에, 낡은 공장 옥상 위에 간판으로 있던 소녀가 늘 진짜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데 정말 사람이 되었지만 색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네온 사인인데 전기가 끊어졌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색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소녀의 이야기인데, 오래된 공장의 지붕에 유리와 전선으로 만들어진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 있었고 매일 줄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경쾌함과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사실 소녀는 죄수처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매우 거센 폭풍이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번개가 오래된 공장 지붕에 있는 소녀를 내리쳤고 고철 소리와 함께 부딪히며 떨어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날이 밝았고 비도 그쳤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진짜 소녀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녀를 쳐다보고 소녀를 가리키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소녀는 혼란스럽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습니다. 소녀는 사고로 색을 모두 잃었던 것입니다. 여기 바로 표지에 있고 그림책 속에 나오는 이 소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탈리아 출신의 락밴드의 싱어이고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딸을 위해서 이야기를 지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뭐냐면 자기가 어린 시절 호주에서 살 때 공장 위에 있는 줄넘기 소녀, 스키핑 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 소녀를 소재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어린 시절부터 보면서 자라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소녀를 보면서 많은 상상을 했겠죠. 그리고 이야기도 생각을 했겠지만 그냥 그때그때 넘겼는데, 딸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다가 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게 된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늘 보아왔던 그 소녀를 떠올려서 그 소녀가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 어떤 꿈이 있었을까, 그리고 진짜가 아니었던 사람이 되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게 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다비드 칼리의 책이라면 무조건 또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워낙 재치도 있고 또 위트도 있고 워낙 많은 책을 쓰시기도 했지만 또 그 중에 좋았던 책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신 분들 기대가 있을 텐데요. 저도 이 표지 그림과 다비드 칼리가 글을 썼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찾아봤습니다. 너무 많은 토끼라는 제목이고요. 다비드 칼리가 글을 쓰고 엠마누엘 베네티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빠는 오웬과 조이와 함께 토끼를 사러 애완동물 가게에 가기로 했습니다. 2마리 토끼를 1마리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거니까 1+1인 거죠. 1마리 가격으로 2마리 살 수 있다는 거에 혹해서 토끼를 원래는 1마리 사러 갔는데 2마리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토끼가 2마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초콜릿 같은 똥을 싸고 계속 먹고 가구를 갈고 이래서 토끼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온 집에 토끼가 가득해진 거죠. 토끼가 몇 마리까지 됐냐면 210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중에 1마리는 고개사한테 줬고요. 2마리는 이웃집 우체통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3마리는 길에서 노래하는 가수 여기 그 동전통 그 기타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놨고요. 7마리는 또 그 이웃집에 여기 이렇게 널뛰기 같이 해가지고 애들을 그 집 마당으로 보냈고요.
이게 너무 귀여웠어요. 15마리는 백화점의 소국 코너에다 놨는데요. 얘네 하는 거 보세요. 팬티 안에 2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브레이지어에 하나씩 타고서 막 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0마리는 풍선에 매달아서 바람에 보냈어요. 자, 여기까지. 그럼 전부 몇 마리일까요? 이거를 아이들이라면 분명히 궁금해할 것 같아서 더하기를 해보면 정확하게 210마리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는 거를 가족들이 알고 다음날 대신 이번에는 패럿을 사러 갑니다. 뒷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동물을 입양한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지 말란 얘기죠. (2017년에) 나왔던 책이고요. 진짜로 있는 28번 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번 트램. 다비드 칼리, 마갈리, 르 위슈 그림. 아마데오는 리스본의 트램 운전사인데 평범한 운전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28번 트램을 몰며 수줍은 연인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고전적인 경우는 우유부단한 연인입니다. 항상 좋아하는 사람 바로 뒤에 앉아 늘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지만 그녀에게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런 후보를 위해서는 작전 1을 실시합니다. 우선 언덕 꼭대기에서 트램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경고 없이 갑자기 출발을 하면 뒤로 쿵! 뽀뽀 쩍! 마지막으로 친구 사이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작전은 좀 더 섬세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단 하나, 작전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운전하는 트램에 매일 보는 그 연인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재밌죠?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는지 아시겠나요? 실제로 리스본에 가면 28번 트램이 있습니다. 아마 리스본 가보신 분들은 28번 트램 타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28번 트램 코스가 워낙 좋은 명소들을 다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추억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이 책이 재밌게 느껴지시기도 할 거고요. 저는 뭐가 좋았냐면 저는 아직까지 리스본을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대신 이 28번 트램을 알게 돼서 막 코스도 찾아봤고요. 실제로 정말 사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첫 부분에서 아마데오가 유제니아라는 사람의 카페에 매일 루틴으로 들르는데 그때 주문한 게 있어요. 커피와 함께. 파스텔드 나따라는 거를 저는 이거 처음에 번역하려고 할 때 이 파스텔드 나따가 뭔지 엄청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포르투갈 다녀오시고 리스본 다녀오신 분들이 바로 아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포르투갈식 그 치즈 타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덕분에 그걸 처음 알게 됐다 그랬더니 달구경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국내에 이 파스텔드 나따 전문점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나따를 한 상자를 사다가 집까지 배달해 주신 분이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책들의 공통점 찾으셨나요? 이야기의 소재에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변에서 있을 만한 걸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에 또 특별한 책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추억과 관련돼 있는 책들이요.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하고 싶은 책이 On the Trap Line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을 그림을 그린 작가가 줄리 플랫입니다. 줄리 플랫의 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책은 2021년 5월에 나왔고요. 줄리 플랫의 다른 그림책들처럼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트랩 라인이 뭐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죠. 제목은 그러니까 트랩 라인으로 가는 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랩 라인을 가기 위해 할아버지 모솜과 북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나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할아버지도 나처럼 어렸을 때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따라서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보았던 트랩 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매 페이지마다 그
스왑피 크리어로 되어 있는 한 단어씩을 이야기하면서 그 할아버지의 추억과 그 다음에 이 손자와 할아버지가 거기를 찾아가는 여행을 표현하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캐나다에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던 이 말뿐만 아니라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한때 굉장히 말살됐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시 됐던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고요. 그 시절을 보냈던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그런 걸 모르는 이 지금 어린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데요. 근데 할아버지와 이 손자의 그 같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 그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이었을 때 겪었던 것들을 이 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하는 건데요. 이 줄리 프렛의 그림 덕분에 이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참 재밌었던 게, 그래서 그 페이지에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나누는 그 새로운 언어들, 그런 하나씩 이 아이 입을 통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단어만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좀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당연히 또 트램라인을 검색을 해봤겠죠.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러니까 사냥을 나가려고 하면 그냥 뭐 몇 시간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씩 머물면서 임시로 있는, 그리고 거기서 주변에서 며칠 지내야 되니까 먹을 것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 그런 임시 숙소를 가리키는 게 트램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했던 그 자취를 찾아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과 함께 딱 떠오른 책이 있죠. 얼마 전에 칼데코상을 받았던 워터크레스라는 책이요. 워터크레스, 안드레아 왕 글, 제이슨 친 그림. 근데 이 그림책을 처음 봤을 때 인상은 이게 영화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화면 구성이 좀 더 남달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사 가다 말고 물냉이를 지금 길을 가다 말고 이제 물냉이를 따고 있는데, 엄마 아빠 도와서, 엄마 아빠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갑자기 차를 멈추고 이렇게 하는 일이지만, 이 친구는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를 투덜거리면서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가 이렇게 요리를, 물냉이로 한 요리를 줬는데, 자기는 그때 아까 그걸 따면서 있었던 안 좋은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진흙에다가 막 달팽이에다 그런 것들 생각하니까 먹기 싫은데 엄마 아빠는 자꾸 먹어보라고 하죠. 그때 엄마 아빠는 이 물냉이와 관련돼 있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배고팠던 그 옛날 이야기, 그런 걸 들려줍니다. 이 책이 지금 얼마 전에 칼데코 상을 받는 걸 보면서,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이런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소수 민족들이 갖는 어떤 그 고향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혹은 그런 거를 조명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해를 하게는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트램 라인이나 워터크레스나 그 전에 책들도 보면은 작가들이 그림책에 이 이야기들을 만들 때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 지금 건물 옥상에 있던 그 소녀를 어린 시절 늘 바라보면서 있었던 어떤 한 아이가 커서 자기 아이에게 그거를 이야기로 부풀려서 만들어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자극이 됐어요. 이야기가 멀리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가 흔히 많이 보는 것들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나온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루는 그런 그림책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